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외국인 공매도와 눈치보기, 이번에는 6월 장세 최고 난관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6월 장세 심리적 난관 극복 가능. 두 번째, 당분간은 순환장세 거치며 탐색 과정. 세 번째, 셀트리온 외국인의 수급 속임수에 주의.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6월에는 다르다.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56% 상승, 코스닥 지수는 0.29% 상승세를 보입니다.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양 시장이 모두 5월 고점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5월 3255포인트잖아요. 오늘 322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5월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중순까지는 현재와 같은 순환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상황들이 바뀔 가능성인데요. 첫 번째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6월 16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리잖아요. 어떤 불안감들이 그때까지는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6월 FOMC가 열리면서 뚜껑을 열게 되면 정책적인 측면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가 좋다는 측면에서의 상황으로 심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매도는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5월 달에 공매도가 많았던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용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제는 다시 폭락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소폭의 매도였죠. 360억대의 매도를 보여주는 거래소의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169억의 매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1등이죠. 1000억이 넘는 카카오의 매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S-오일, SK텔레콤, 신한지주,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이러한 상황들이잖아요.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매도 쪽을 보시면은 HMM과 포스코, 이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올랐던 두 종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삼성바이오가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 호텔 시릴라, CJ E&M, 그리고 LG생활건강, 하나투어, 이런 쪽도 소비재 쪽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이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끝에 여기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iShare ETF 좌수 이머징,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iShare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이 ETF 펀드의 계좌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좌 수가 늘어나면 이 그림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이겠죠, 당연히. 자, 먼저 이머징 전체를 보시면은 올 1월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이러면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만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2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즉 패시브 자금 쪽에 우리나라 시장을 집중적으로 사는 쪽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각도가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줄 만큼 줄었고, 또 2년 평균을 보시더라도 이 라인선 정도 내려오게 되면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도 한국 시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이죠. 물론 OECD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분양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나오고, 또한 우리나라 5월 수출 실적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6월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은 시점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이 거의 확보된 모습이잖아요. 완만하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고, 물론 오늘 외국인 20억 매수,
공매도는 뭐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틈을 타서 최근에 치고 나오는 것이 카카오잖아요. 이미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넘는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매도 비중은 늘어나질 않아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마저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현대차를 보시더라도 이미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 바닥은 튼튼한 바닥이 되면서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또한 LG화학도 삼성 SDI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계에서 또 뭐 안 좋은 리포트 내면서 공매도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곤 있지만 생각만큼 크게 안 밀리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성장주 맥락보다는 기존에 올랐던 원자재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 이러한 쪽의 매도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장세에서 우리가 16일이 미국의 FOMC잖아요. 심리적으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난간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미국이 하반기 테이퍼링을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6월 FOMC 회의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테이퍼링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국채를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돈을 잔뜩 풀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안 풀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돈을 줄여나가면서 풀기는 풀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이죠. 6월 FOMC에서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고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좀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직전의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가 12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스케줄들이 이번 6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정도로 예상되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심리적인 상황은 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을 바꾸고 긴축 정책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당연히 모든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돈을 막 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효과로서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고비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중립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 경기 호황 국면을 길게 끌고 가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4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 기간이 똑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얼만큼 길게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시점이 있고 각 국가별로 보더라도 이러한 순서로 지금 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쯤 가서 이제 논의가 되면서 즉 경기 측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점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기간은 얼만큼 길어질지 얼만큼 짧아질지는 역시 정책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현 시점에 봤을 때는 감염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백신으로 인해서 이걸 극복을 해가면서 이제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의 확장 국면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시장하고 언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정책을 이제 중립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 사이클과 주가는 어떤 관계냐면은 주가가 경기 사이클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미리 움직이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의 정점 이전에 주가의 정점이 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는 최바닥이지만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을 보더라도 아직 주가의 측면에서는 이 정도밖에 와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경우도 이 정도 수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경기가 회복기를 끝나고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가는 초입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른 조정 과정들이 올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과정들이 6월 16일 미국의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이제 본격적인 경기 확장으로 바뀐다. 이런 측면에서의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월을 고비로 해서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주도주들의 맥락의 움직임들도 현재까지의 상황은 바로 이 5번과 6번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해서 가장 먼저 오른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서는 작년 순서입니다. 지금 요런 순서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원래 이미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가 미리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역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들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6개월 단위로 이 상황들이 바뀌는 과정 중에 지금 놓여 있는 막바지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론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확인을 해놓고 쭉 세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바닥을 탈출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눌림목 조정 기간을 지금 거치는 과정인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향후 상황은 당연히 두 가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옆으로 이렇게 세울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V자형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여기서 하락시킨 다음에 올리는 이러한 상황, V자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조만간 셀트론을 포함한 셀트론 그룹들이 여기서 한번 밑으로 꺾이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와 또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 속임수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을 바꾸면서 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의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번 꺾어 내리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쏙지 말자,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다시 48억 매도잖아요. 어제는 좀 많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어저께는 9만 주 샀다가 오늘은 17,000주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는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매도는 별로 안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일단 한번 꺾으면서 쇼커버링을 하는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알고 있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구별로도 조용한 모습이죠. UBS 376주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9,600주 정도를 한 상황이잖아요. 아침부터 UBS가 5,000주 정도 매도하고 하루 종일 조용한 모습의 움직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의 분위기로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이미 한번 여기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옆으로 세우잖아요. 한번 꺾어 내렸다가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공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은 39,000주 매도 우위잖아요. 계속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뭔가 지금 눈치 보기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창구별로 UBS에서 898주 매수, 이런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었고, 셀트론 제약도 의외로 조용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24억 매도인데요, 큰 규모가 아니고 공매도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창구별로도 오늘 조용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 셀트론 그룹주를 보고 지금 뭔가 계속적으로 저울질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속임수 전략에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론은 여전히 올해 실적 측면에서는 플라이마 쪽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 이제 6월부터 독일, 스페인 등 7개 나라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3분기에는 프랑스, 영국, 4분기에는 이탈리아까지 가면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다. 이제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듯이 유플라이머는 글로벌 1위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고농도 제형이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고농도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를 했고, 인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라텍스를 또한 완전히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투여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죠. 가격도 싸다는 측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원래 유플라이머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도 원래는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유플라이머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단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레키로나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제조업과 다르게 제약, 의약, 바이오 쪽은요, 제조업처럼 뭐를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심사 과정들이 상당히 의외로 길게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레키로나즈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3개, 렘데시비르, 릴리, 리제네놀 모두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여전히 아직 롤링 리뷰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즈만 승인이 왜 안 나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글로벌 임상 3상이 6월 말까지 이 결과를 제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심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6월 말까지 3상 결과를 제출을 하고 이에 따른 심사 과정이 나왔을 때 결국은 본격적인 허가가 승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물론 국가별로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계약건들이 안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는 이 전 세계가 백신 쪽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치료제는 그 다음 순서거든요. 일단은 백신 보급이 끝나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료제 부분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감염병이 일상적인 감기와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는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힘든 상황들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속임수로 한번 꺾어 내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뚝심 있게 보유의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